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나 밑에 일반 현황 그리고 아래 요약에 대한 내용은 이전 사업계획서 예비 창업 패키지 작성 방법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도 역시나 비대면에 대한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그 아이템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차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템을 가상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동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해당되는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해당되는 세차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부분도 위에는 개발 동기처럼 너무 텍스트만 이루어지면 너무 딱딱해 보이고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표나 그림을 이용해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목적에 대해서 시장이나 해당 글로벌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해서 해당되는 문제인식 프로블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채워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고 여기 써 있죠. 이 전체 로드맵을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현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앞에 보이는 이러한 그림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깔끔해 보이고 눈에도 띄기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심사위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 일정을 한번 볼까요?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는 밑에 사업 협약 기간 내에 목표 달성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말고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이 해당된 전체 사업에 대한 일정을 좀 작성을 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설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차후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저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서 뭐 모집을 하고 뭐 전단지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 13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 2-1-1 부분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고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추가된 내용인 목표 달성 및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플랫폼 개발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뭐 입점 업체가 있어야 해당되는 비즈니스 모델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용이 좀 채워지겠죠. 이 내용과 그 다음으로는 바로 2-2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산업들에 대한 경쟁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보았습니다. 이 현재는 이제 기존 경쟁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신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편리하지도 않고 뭐 공공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대비될 수 있는 뭐 이런 이미지들을 좀 추가를 하고 아래에 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좀 눈에 띌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해 보았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어떠한 차별성이나 우위성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가상이지만 여기세차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나 뭐 가격적인 매력도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벌써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이 스케일업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건 자금 소요와 그리고 조달 계획 두 가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금 소요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편집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 시장 진입을 위해서 서비스 채널과 그리고 마케팅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해서 서비스 채널을 개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비 세부 내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정부 지원금과 대응 자금이 현금으로 써 있고 대응 자금이 현물로 써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고와 FAQ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무엇이고 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철저하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저는 내용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자금 같은 경우 말고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만 일단 작성을 해보면 아이고 칸이 좀 모자라네요. 칸을 좀 추가를 해서 넉넉하게 추가를 하고 내용을 이렇게 저는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금 같은 경우는 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얼마를 쓸 건지를 배분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쓰시면 최종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정도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건 최대 1억이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 금액을 쓰시는 것도 좋고 해당되는 평균 금액으로 맞춰 쓰시는 거 둘 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내가 너무 스스로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너무 각박하게 딱 타이트하게만 쓰시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 조달 계획에 대해서 특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깎아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그 타당성을 높여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3-2-1번인데 이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세차 시장도 있겠지만 이 세차 말고도 모텔 등 같은 숙박업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박업소하고도 좀 제휴를 맺으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써보았고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진출 실적이나 추가시장 창출 방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온 바에는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관련 실력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사항 없음을 쓰시면 되고 있으실 경우에 뭐 어디서 팔았는지 뭐 온라인으로 파셨으면 온라인으로 팔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아이템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다 라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가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쓰진 않을 거고요. 바로 해외 시장 현황으로 넘어가서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가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회적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용을 채워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세차 같은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나라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타겟 시장을 캐나다나 미국 같은 이러한
선진국으로 잡아서 작성을 했고, 이것을 타겟 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타겟 소비자는 누구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지 매출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해당되는 국가의 문화와 이런 풍습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국가에 대해서 문화 풍습에 대한 근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출하겠다 라는 내용을 썼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봤듯이 내수시장과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있으면 쓰시면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 쓸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쓰도록 할게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국내 진출 역량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처럼 내용을 저는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모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벌써 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산업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게 좀 어렵다, 내용을 구성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교육도 또 받았다 관련된 내용이면 더 좋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그 동기를 좀 느껴서 이렇게 노력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는 자신의 의지까지 어필시키면은 정말 좋은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그 이력이나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모아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 인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고용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쓰진 않을 거고 0명이고 바로 저는 세차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5명이 필요하다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 같은 분야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따로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추가 인력 고용 같은 계획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쓸 게 있었는데 이걸 단순하게 제가 세차하는 출장 세차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화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개발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CS 담당자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 담당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무 파트너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뭔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차 업계와 그 다음에 뭐 협동조합 같이 이러한 조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직들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직들을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부 노력인데 이 부분에서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부 노력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술부에 대한 내용이 좀 권장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상식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렇게 3가지를 찾아서 추가를 했고 이런 식으로 기술보호 노력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으니 좀 칸을 넓혀주고 자 이제 드디어 사회적 가치 실현 실천 계획이란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내 사업이 그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뭔가 이런 임팩트에 대한 소셜 임팩트에 대한 내용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당되는 그 내용 보시면 어떻게 쓰라고 권장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또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와 컨슈머가 합쳐진 프로슈머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내용을 좀 논리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내일체험공제랑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랑 해서 이러한 내용의 긍정적인 구성원들의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운용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을 채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1차 사업 계획서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요약 부분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래에는 새로 생긴 부분인데, 가점 항목이 해당할 때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써 있지만 사실상 전부 다 쓰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내가 과연 비대면이라는 이 분야에 어떤 게 맞는가 라는 부분을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뭐 게시글,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